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11월 6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4% 넘게 상승한 462.07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어제는 나스닥 전체가 2% 넘게 빠지면서 테슬라도 함께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하루 만에 상당 부분 만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테슬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아주 중요한 주주총회가 열리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예상했던 캔들보다는 조금 더 상승은 했지만, 오늘 미국장이 열리면은 주총전까지는 이런 모습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주주총회의 핵심 안건인 일론 머스크의 CEO 보상안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 보상안이 통과되었을 때 테슬라가 그리게 될 미래가 얼마나 큰지, 옵티머스부터 로보택시, 그리고 상상 초월하는 AI 칩까지 모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그만큼 보상안 통과 확률이 높아집니다. 먼저 미국 시황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 변동성이 정말 강한데요. 특히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치솟으면서 기술주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었나 싶었는데, 오늘 다행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나스닥이 5일 연속 하락하면서 2% 넘게 빠졌던 건 좀 과도한 하락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10월 마지막 주에 빅테크들이 실적이 워낙 탁월했고 AI 관련주들이 실적은 좋은데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이유로 팔란티어가 공매도 소식에 8%나 빠졌었는데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주가라는 게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쉬어가는 구간,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 어쩌보면 당연합니다. AI 기업들의 실적은 성장은 여전하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테슬라의 이야기인데요.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한국 시간으로 7일 새벽 오전 6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총 메인 이미지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인데, 테슬라가 이번 주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회사의 미래의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총의 최대 안건은 단연 일론 머스크의 1조 달러 보상인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머스크가 이 보상안을 통해서 테슬라의 지분을 25%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현재 머스크의 지분은 약 13%인데 왜 25%가 필요할까요? 일론 머스크는 내가 AI와 로보틱스 분야에서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며 회사를 이끌기 위해서는 이 사회에서 나를 쉽게 내쫓지 못할 정도의 통제력, 즉 25%의 지분이 필요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특히 옵티머스 같은 피지컬 AI는 인류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실적에만 매몰된 경영진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야 한다는 두려움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상안이 통과가 되려면 테슬라의 주가가 무려 2,560달러까지는 올려놔야 됩니다. 우리 같은 개인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 주면은 엄청난 부의 증가가 되니까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하죠. 그렇다면 지금 투표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은, 어제 주가가 5% 넘게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의 지분을 1.12%를 가진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가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발표했던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도 테슬라의 지분을 0.18%나 보유하고 있는데, 변동성이 높은 회사에 국가기관이 이 정도의 지분을 가진 것도 대단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비전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자금을 xAI에 투자하는 안건은 주주가치에 부합하는지 불분명하다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월가의 현인이자 테슬라의 찐팬이죠. 론 베런도 당연하게 찬성을 선언했습니다. 론 베런은 머스크의 끈질긴 추진력이 없었으면 테슬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의 비전은 투자자들의 목표와 완벽하게 일치를 한다 강력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는 땡큐 론이라는 답글을 남겼고, 세 번째는 모건 스탠리 역시 1.3%의 지분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의 본인 지분 13%에 개인 주주 지분이 40%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모건 스탠리, 론 베런 같은 기관들까지 가세하면 보상안 통과 가능성은 아주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당선까지 마쳤던 베팅 사이트에서는 이 보상안이 통과될 확률을 91%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Don't mess with 테슬라라고 테슬라를 건들지 마라, 이런 버클 사진을 리포스팅하면서 여유를 보이는 것을 보면 이미 통과가 된다는 것은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이 보상안이 통과가 되면 테슬라는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현재 1조 달러의 수준에서 시가총액을 8조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릴 피지컬 AI 회사로 대전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 8조 달러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먼저 본업인 자동차 판매부터 보겠습니다. 솔직히 올해 자동차 판매는 시장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월가에는 연초에 185만 대를 팔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 2, 3분기를 다 더해도 겨우 120만 대가 겨우 넘겼습니다. 그러면 4분기에 정말 대박이 나서 50만 대를 판매를 한다면은 170만 대가 겨우 최대치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185만 대의 목표 달성은 어려워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모델 3와 Y, S, X, 사이버 트럭까지 이런 판매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데는 한계가 왔다고 지적을 합니다. 게다가 미국 내 정치적인 문제도 있죠. 민주당 지지층은 일론 머스크를 안 좋아하고 공화당 지지층은 전기차 자체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선택한 방식이 바로 언박스드 생산 방식인데, 이건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혁신 공정인데, 이걸로 뭐 하냐면은 바로 모델 2와 사이버캡입니다. 머스크는 26년, 27년까지 연간 300만 대를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저가형 모델 2와 사이버캡을 통해서입니다. 언박스드 생산 방식으로 생산비를 낮춰야 이 모델을 싸게 팔아도 수익이 남겠죠. 즉 판매량이 좀 정체되더라도 생산비 절감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아크인베스트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029년까지 목표 주가를 2,600달러로 잡았는데, 1조 달러 보상한 목표가 2,560달러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잡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완전 자율주행 FSD와 로보택시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높게 잡았구나 하면서 아크인베스트의 포트폴리오들을 확인을 해보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크인베스트는 테슬라를 12.7%의 비중으로 한국 돈으로 1조 4,400억 원어치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5.5%로 약 6,300억 원어치 매수를 했는데, 이 내용은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테슬라는 캐시우드의 파괴적인 혁신이라는 투자 철학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기업이니까 이렇게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거고,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하는 것은 그녀가 암호화폐의 열혈한 옹호론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망을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정말 여러분의 돈을 불려줄 핵심 정보일까요? 이건 이미 결과일 뿐입니다. 캐시우드가 수백만 주를 사고 난 뒤에 우리에게 대중에게 공개되는 후행성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리스트를 볼 때쯤이면은 단기적으로는 이미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테슬라와 같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제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 무엇을 샀는지가 아니라 왜 샀는지, 그리고 다음 종목이 뭔지, 이것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캐시우드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600달러로 잡은 진짜 이유가 아크인베스트가 주목하는 4가지 핵심 섹터가 있는데 AI, 로보틱스, 블록체인, 그리고 에너지 저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왜 테슬라가 그중 많은 부분을 독점하게 될지에 대해서 그들의 진짜 근거가 있습니다. 월가 기관 투자자들이 보는 바로 그 핵심 논리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올인 팟캐스트에 나와서 사용했던 자료들인데 여기에는 캐시우드가 말한 향후 미래에 바꿀 5가지 핵심 기술인 아까 말씀드린 AI, 로보틱스, 블록체인, 에너지 저장 장치 외에 멀티오믹 시퀀싱까지 그거 포함해서 12개의 핵심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 중에 테슬라가 하고 있는 로보택시, 그리고 메가팩, 옵티머스, AI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씩 완독을 하신다면 테슬라에 대한 전망과 기술력 등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장기 투자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것이고, 영상 하단을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글 폼이 나오는데, 이 구글 폼은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을 위한 100%로 무료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곳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구글 폼이 납니다. 똑같이 필요하신 내용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이 비중으로 담을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와 월가의 핵심 데이터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가 100% 완성돼서 로보택시로 수익이 나기 시작해야 지금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건데, 일론 머스크는 현재 FSD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베이 지역에 1000대, 오스틴 지역에 500대 이상의 로보택시를 시범 운행하면서 데이터를 쌓을 계획인데, 내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실행이 될 것이고, 심지어 테슬라는 최근에 로보택시 전문 보험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을 하든 로보택시가 하든 사고는 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비용으로 전문 보험 제도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도시 확장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테슬라의 가치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옵티머스입니다. 내년부터 공장에 투입될 예정인데 초기 생산량이 적어가지고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 가격은 6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천에서 1억 원 사이로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생산량을 늘려서 가격을 3만 달러대까지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야지 대중화가 가능하니까요. 29년도에 40만 대를 팔아도 적자일 것으로 보는데, 수익권으로 들어오려면 연간 100만 대 이상은 팔려야 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2026년이고요. 이 로봇이 처음 투입될 곳은 가사도움이나 경찰이 아니라 공장 같은 생산 현장입니다. 아시아 쪽에 공장이 많으니까 수요는 크겠지만, 하지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이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는 3만 달러 로봇보다는 그냥 사람을 쓰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옵티머스의 최대 시장은 인건비가 비싼 미국이 될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샤오펑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 시장을 선점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FSD 로보택시 옵티머스를 움직이게 하는 두뇌는 무엇일까요? 바로 테슬라가 자체 설계하는 AI 칩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차량은 AI4 칩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다음 칩 AI5 칩의 성능은
AI4보다 무려 성능이 40배나 높다고 합니다. 40%가 아니라 40배이고요. 이게 얼마나 큰 발전인지 감이 오시나요? AI5 칩이 탑재되면 완전 자율주행은 물론 옵티머스가 인간의 뇌처럼 노동을 대체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AI5 칩은 26년도에 샘플이 나오고 27년부터 대량 생산이 될 예정인데, 그리고 이 칩은 TSMC와 삼성전자에서 생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칩인 AI6 칩은 2028년 중반부터 양산이 될 것인데, 이건 또 AI5보다 2배 이상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AI4랑 비교하면 80배 차이가 난다는 건데, 일론 머스크는 이 모든 것에는 명확한 경로가 있다고 자신을 했습니다. 다 계획이 있다는 건데, AI5 칩은 2026년 하반기부터 대량 생산될 사이버캡에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보택시가 100만 대가 보급이 되면은 칩도 100만 개가 보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 패키지 얘기로 마무리하자면은, 미국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낸 업적을 강조하면서 그가 투자자와 주주들을 위해 창출한 가치는 엄청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 모든 중요한 일들이 2026년도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년인 지금이 이 거대한 변화전의 마지막으로 테슬라를 탑승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계획들이 실행되려면은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일론 머스크가 CEO로서 전념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내일 있을 주주총회에서 보상안 통과는 바로 이 거대한 미래를 열기 위한 첫 번째 단추이고, 피지컬 AI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주주총회 결과와 함께 더 빠르고 깊이 있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